저는 충북 제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말순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가셨고, 저는 이 허름한 국수집 하나로 근근히 살아왔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김밥 속 재료를 준비했죠.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 넘으면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은행 직원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천개발지구 보상금 나온 거 아시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몰랐거든요. 할머니 명의로 된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됐는데 보상금이 8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80억이라니. 평생 10만 원, 20만 원 모으며 살아온 제게 80억은 상상도 못할 숫자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돌아간 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사뒀던 땅 문서였어요. 여보, 이 땅은 나중에 값이 오를 거요. 잊지 말고 잘 보관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땐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저는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첫째 상구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지만 집값 때문에 고생한다고 들었고, 둘째 미선이는 남편 사업이 안 좋다며 늘 돈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들이 있었어요. 몇 년 전 명절에 상구가 했던 말. 엄마, 분식집 그만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요양원 알아볼게요. 차갑게 느껴지던 그 말투. 미선이가 돈 빌려달라고 울며 매달렸다가 제가 없다고 하자 돌변하던 얼굴. 저는 천천히 서류철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조용히 지켜보자고. 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자식들의 진심을 먼저 보자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처럼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국수를 삶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어요. 손님들은 몰랐겠죠. 이 할머니 통장에 곧 80억이 들어온다는 걸.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지민이가 찾아왔습니다. 26살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아이였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민이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힘들어 보인다며 찾아온 거였죠. 저는 지민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르구나.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정말 할머니가 걱정돼서 온 거구나. 그때부터 지민이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분식집에 왔어요. 손님 응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 보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요즘 허리는 좀 어때요? 괜찮다, 괜찮아. 거짓말 제가 다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얼굴 찡그리시잖아요. 지민이는 그렇게 세심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저는 이 아이한테만은 비밀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첫째 상구였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엄마, 저희 아파트 근처에 괜찮은 원룸 하나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식집은 팔아야죠. 상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물 가격표였어요. 요즘 제천 부동산 시세가 좋아서 이 건물만 팔아도 5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상구의 말투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엄마, 혹시 제천 쪽에 땅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죠? 아버지가 사놓으신 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아, 그냥요. 요즘 제천이 개발된다고 해서요. 만약 땅이 있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복잡한 서류 절차 같은 거요. 상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땅은 없다. 내 아버지가 그런 거 사놓았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요? 이상한데 제가 들은 바로는 분명히 상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회사 얘기, 조카들 얘기, 요즘 물가 얘기. 하지만 제 눈에는 상구의 손목에 찬 시계만 보였어요. 반짝이는 금색 시계. 나중에 알고 보니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상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상구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화면에 떠 있었던 겁니다. 상구 아내의 문자였죠. 제천 땅 확인했어? 엄마 명의 맞아? 80억이면 우리 몫은 최소 30억은 되겠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상구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들도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느라 힘든 거겠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차갑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이번엔 둘째 미선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고 온 게 분명했죠. 엄마, 미선이는 제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남편이 사업을 완전히 망했어요. 저는 미선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니에요. 빚이 3억이에요. 3억 집도 넘어갈 것 같아요. 미선이는 계속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내 딸인데. 미선이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작은 일에도 울고 웃던 딸이었죠. 그런 미선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저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도 여유가 없어. 그 순간 미선이의 울음이 뚝 멈췄어요. 눈물을 닦으며 저를 쳐다보는 미선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죠. 정말 없으세요? 응. 분식집 운영하기도 빠듯해. 미선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등을 돌리는 미선이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낳은 딸이 맞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문을 닫으려는데 누가 들어왔습니다. 미선이 남편 재호였어요. 혼자서 말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재호는 평소와 달리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뭔가 숨겨진 게 느껴졌어요. 재호는 서류 가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토지 대장 사본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제천 땅 문서였습니다. 어머니, 이 땅 말인데요. 지금 팔면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재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이가 옛날에 어머니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거라.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혼자 남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제가 알던 상구와 미선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밤늦게 지민이가 찾아왔습니다. 분식집 불이 아직 켜져 있는 걸 보고 걱정돼서 왔다고 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지민이가 깜짝 놀랐죠. 저는 참았던 이야기를 지민이한테 털어놨습니다. 지민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할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지민이는 저와 함께 분식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지민이는 제 손을 잡고 잠들었죠. 저는 지민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짜구나. 이 아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73번째 생일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해보자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구한테 먼저 전화했죠. 상구야, 엄마 생일에 다들 모여라. 분식집에서 밥 해줄게. 꼭 와라. 이 집 팔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먹자. 집을 판다는 말에 상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시간 내볼게요. 미선이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미선이도 선뜻 오겠다고 했습니다. 분식집을 판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뜬 거겠죠. 오후 5시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구가 먼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선물이에요. 가방 안에는 고급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홍삼, 녹용, 비타민. 비싼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선이도 곧 도착했습니다. 큰 꽃다발을 안고 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손주들도 따라왔습니다. 상구의 아들 둘, 미선이의 딸 하나. 아이들은 할머니한테 인사했죠.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다들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허공을 향하고 있다는 걸. 진심이 담기지 않은 웃음이라는 걸.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상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래서 언제 분식집 하실 건데요? 아직 생각 중이야.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거든요. 제가 아는 복덕방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빨리 내놓으면 좋은 값 받을 수 있대요. 상구는 이미 알아본 게 분명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엄마, 상구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천 땅은 정말 없으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개발 보상금이 나온다던데 8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선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혹시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땅 문서 봤거든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도 먹던 걸 멈추고 어른들을 쳐다봤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너희가 정말 알고 싶어? 당연하죠.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나중에 상속 문제도 정리되잖아요. 상속?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한 그 땅, 내 명의로 돼 있어. 상구와 미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빛이었어요. 그럼 보상금도요? 80억 나온다더구나. 그 돈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저희한테 나눠주실 거죠? 제 몫은 얼마나 돼요? 내 목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미선이도 거들었습니다. 둘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80억을 둘로 나누면 40억. 각자 얼마씩 받을지 계산하는 중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먹지 않는 음식들.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만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설거지하는 지민이의 뒷모습이 애처로웠어요. 지민아, 제가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지민이가 손을 닫고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민이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상구와 미선이는 여전히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고요. 엄마, 그래서 언제 보상금 받으세요? 다음 달쯤 된다더구나. 그럼 그때 저희한테 바로 주실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상구는 엄마 보상금 받으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했고, 미선이는 엄마 제 통장 번호 문자로 보낼게요라고 했죠.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하고 떠났습니다. 지민이만 남아서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지민이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응,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내 전 재산은 손녀 강지민에게 모두 남긴다.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눈물 자국이 생겼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낼 편지도 함께 썼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두 담아서 썼어요. 편지를 다 쓰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언장과 편지를 봉투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등기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할머니,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제 수명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분식집에서 국수를 삶다가 쓰러졌어요. 지민이가 발견했습니다. 지민이는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지민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힘이 없었지만 최대한 힘을 줬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제천 시내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상구와 미선이는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죠. 하지만 슬퍼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초조해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분식집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모두들 좋은 분이셨는데 하며 아쉬워했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발인을 마치고 모두가 장례식장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친척들,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때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인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유언장 공개하겠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 여러분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상구와 미선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고인 박말순 여사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은 손녀 강지민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상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제천 소재 토지, 분식집 건물, 예금, 모든 재산을 손녀 강지민에게 상속한다고요. 미선이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민이가 엄마를 꼬드긴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상구가 지민이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했구나. 할머니한테 잘 보여서 재산 가로챘지? 지민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직 편지가 남았습니다. 고인께서 자녀분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손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상구, 미선에게. 편지를 읽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를 낳고 키우며 행복했다. 상구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미선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너희 눈에서 엄마가 아닌 돈만 보였다. 상구와 미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80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기뻤다. 너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보여준 모습은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상구야, 내가 휴대폰으로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를 봤다. 엄마 땅 팔면 우리 몫은 얼마라고 계산하던 문자를. 상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선아, 내 남편이 증여계약서를 들고 와서 도장을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내가 낳은 딸이 이럴 수 있나 싶었다. 내 생일날 너희는 내가 만든 음식을 먹지도 않고 상속 이야기만 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다. 미선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내가 가진 땅보다 너희가 잃은 마음이 더 크다. 나는 너희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지민이는 나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봤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날 도와줬다. 그래서 내 사랑을 지민에게 맡긴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화가 날 수도 있다.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디 이해해다오. 이것이 엄마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다. 돈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다.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지민이에게 잘해주렴. 그 아이가 너희 동생이라 생각하고 아껴주렴.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상구야, 미선아. 비록 재산은 주지 못해도 엄마의 사랑만큼은 너희 것이다. 잊지 마라. 편지가 끝나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상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미선이는 고개를 떨구고 계속 울었죠. 진짜 후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말없이 제 영정 앞에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뜻 잘 이어가겠습니다. 상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민이한테 걸어가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지민아, 미안하다. 삼촌이 잘못했다. 미선이도 지민이 앞에 섰습니다. 지민아, 이모가 정말 미안해.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 지민이는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삼촌이랑 이모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할머니 마음 전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상구와 미선이는 많이 변했습니다. 지민이를 자주 찾아와 도와주고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뒤 지민이는 제 분식집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간판을 달았어요. 말순이네 국수 마음으로 드립니다. 지민이는 제가 했던 것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입니다. 제 레시피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죠. 보상금 80억은 지민이 명의로 들어왔지만 지민이는 그 돈을 조금씩 나눠 쓰고 있답니다. 동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장학금도 만들고 분식집도 새로 단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격은 싸게 받는다고 합니다. 상구와 미선이는 가끔 찾아옵니다. 지민이한테 사과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함께 분식집 일을 돕기도 한답니다.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어요. 제가 바랐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제 마음은 남았습니다. 분식집에, 지민이의 마음에, 그리고 상구와 미선이의 깨달음 속에 남았어요. 여러분,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돈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귀한지 기억해 주세요. 썰폭탄 살롱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